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2학기 들어서 많은 챕터를 소화를 했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은 우리가 19장에서 카르복실릭 애시드 COOH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화합물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20장에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다시 어떤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그 다음에 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OH 대신에 다른 그룹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유도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체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어떤 반응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본다면은 결론은 확실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면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카르보닐, 많이 알데하이드, 키톤, 카르복실릭 애시드 다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 OH 대신에 H를 떼내고 아니면은 O까지 떼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은 그룹들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건데 그럼 반응성은 뭐가 하는 거죠? 반응성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뉴클레오 파일이 잘 치고 들어가는 것이나 여기에서 뉴클레오 파일이 있다면 어디로 가겠나요? 들어가는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반응성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나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키톤이나 일어나는 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요 뉴클레오 파일이 카르보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반응 패턴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 데 따라서 반응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반응을 잘한다?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션.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치고 요 그룹이 하나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게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요 부분이 새로 치환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뉴클레오필릭 되죠. 그래서 뉴클레오필릭 그 다음에 아실 떨어져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그룹들이 OR 다시 대신에 다른 그룹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어떻게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에 해당되는 화합물들은 어떤 반응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세가 된다.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션. 그러니까 친핵성 아실 취한 반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20장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의약품 아니면 의약품 보조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건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이 될 것 같나요? 이런 것들은 어떤 혈압을 개선하는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의약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에 준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겠네? 긴코, 진코, 진코민, 진코, 긴코.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을 이게 보면은 구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요 말을 보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 이것은 은행에서 뭔가 뽑아낸 물질이 아닌가? 그죠? 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은행이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 은행잎에 아니면 은행 안에 은행잎에 주로 들어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의 종류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다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긴콜라이드 A, B, C, J, M이라든지 거세르틴이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 자, 이와 같은 여기에 그 실제적으로 은행잎에 들어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크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한 세 가지 종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 이런 세 가지 물질들은 항산화제 역할을 잘합니다. 항산화제. 요즘 뭐가 되나? 핫 토픽 중에 하나가 엔티에이징이죠. 엔티에이징은 산화를 방지해주면서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 엔티에이징 이펙트 아니면은 그런 리어전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챕터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화합물을 보세요.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와 같은 페놀 다 뭐가 되나? 페놀 그룹이 있는 거죠. 페놀 그룹이 있는 화합물들이 그럼 어떤 일을 잘하는가? 페놀 그룹이 주로 많이 있는 것들이 어디에 쓰인다? 엔티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로 쓰일 수 있다는 게 항산화제로서 쓰일 수 있다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항산화제로 쓰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OH에서 H가 떨어져서 우리 몸에 이제 레디칼이 많이 생성되게 되면은 활성산소라든지 이렇게 생기게 되면 레디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H를 잘 떼갑니다. 레디칼 반응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레디칼이 있으면은 레디칼은 한번 생기면은 그 반응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다른 그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또 다른 레디칼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 여기 레디칼이 되면은 요 레디칼이 계속 요 안에서 뺑뺑 돌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 다른 거하고 반응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서 레디칼 스캐벤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레디칼에 의해서 계속 산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준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엔티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항산화제 아니면은 엔티 에이징 에이전트로도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녹차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식물들의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크세르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뇌를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항산화제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복잡하죠. 은행잎에 들어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복잡한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행을 가지고 우리가 은행의 이름을 따가지고 긴콜라이드 아니면 진콜라이드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A, 그 다음에 B, C, D, J, M 이런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를 혈압을 개선해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물질들.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되게 우리가 은행이 있지만 우리가 파랗고 노랗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단풍이 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이와 같은 물질들이 들어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가져오나요? 어디서 사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안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뭘로 했나요? 은행을 가지고 한약재에서도 많이 쓰인 것이 뭔가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유기화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그 안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사람들이 이런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합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진콜라이드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OH에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거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고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금 이게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죠. 아니면은 이런 형태를 우리가 OCH3를 에스테르라고 해주게 됩니다. 에스테르라고 해주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생긴 화합물도 가능해주게 되겠죠. 이런 형태. 그래가지고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RCO 되죠? RCO 되죠? 여기가 RCO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와 같은 형태를 에스테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뭐라 락톤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락톤이죠. 락톤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이게 이와 같은 화합물 세 가지가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 하는 거죠. 공통점이 뭐를 다 가지고 있나요? 카르복실릭 애시드. 예,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여기까지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동일해.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이것은 에스테르, 이것은 락톤이라고 하지만은 이 전체는 이 화합물에 베이스된 거죠. 그래서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이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유도체다. 우리가 20장에서 배우는 것이 뭐가 되나?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 화합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되나? 락톤. 그죠? 여기도 이와 같은 락톤. 여기도 이와 같은 락톤. 이와 같은 락톤. 결과적으로는 락톤 구조를, 그러니까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 화합물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뭐라나? 긴콜라이드, 진콜라이드를 소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이거죠. 어떤 유도체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똑같이 이걸 그대로 둡니다. 이 형태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을 뭐로 바꿀 수도 있고, CL로 바꿀 수도 있고, 이 그룹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여기에 두 가지, 이것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분류를 한다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데리베이티브스, 유도체가 되는 거죠. 유도체가. 유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CL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애시드 클로라이드, 애시드 할라이드, 아니면 아실 할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OH 대신에 O에 그 다음에 카르보닐이 있는 이와 같은 그룹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은하이드라이드, 여러분들이 무수물, 산 무수물 이런 거 들어봤나요? 무수물, 그죠?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은하이드라이드를 우리말로 하면 무수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하이드라이드 형태, 그 다음에 애시드 할라이드 형태.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쓰는 것은 식초, 아세틱 애시드를 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세틸 클로라이드를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되면은 아세틱 은하이드라이드. 결과적으로 어디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카르복실릭 애시드라. 그 다음에 이것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다. 그 다음에 이 유도체가 두 가지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요게 이번에는 이와 같이 되면은 에스테르, 이와 같이 되면은 뭐가 되나? 아마이드,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이제 우선 여기에서 은하이드라이드 계통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카르복실릭 애시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들은 요 벤조익 애시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죠. 그래서 요것의 유도체는 뭐가 되나? 여기가 요게
바뀐 것이고 요게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게 바뀐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우리가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쪽하고 동일하지. 그래서 시메트리컬 대칭이 되는 언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이것은 요쪽하고 생긴 모양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믹스드, 혼합 언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언하이드라이드의 형태인데 고리가 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이클릭 언하이드라이드. 생긴 모양대로 우리가 불러주면 되는 거죠. 생긴 모양대로 불러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아마이드 계통은 요 OH 대신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NH2라든지 NH가 들어가지고 NHR이 들어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마이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NH2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1차 아마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 NH에 그 다음에 취환기가 하나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2차 아마이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마이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나, 둘, 세 개가 다 연결돼 가지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3차 아마이드가로 우리가 분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거미줄, 그죠? 거미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어떤 형태로 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아마이드 구조로 돼 가지고 아마이드가 계속 연속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이와 같이 생긴 놈, 그죠? 고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락톤이라고 하고 이것도 락톤이라고 하고 이것도 이렇게 두 가지라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런 락톤은 우리가 5꼬리 락톤이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요런 락톤은 우리가 6꼬리 락톤이라고 해줘도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요런 경우에 우리가 요 카르보닐 다음에 요 카르보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카르보닐 다음 탄소를 우리가 알파 탄소, 그 다음 탄소는 뭐가 되겠네요? 베타 탄소가 되죠? 그 다음 탄소는 뭐가 되겠네요? 감마 탄소야. 그러면은 요 카르보닐이 있는데 락톤을 만드는데 몇 번째에 감마 위치에 있는 탄소에서 락톤이 형성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마 락톤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델타 락톤. 그럼 델타 락톤은 6 멤버드 락톤. 그 다음에 감마 락톤은 5 멤버드 락톤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분류를 해줬을 때 이것은 감마 락톤, 그 다음에 델타 락톤 이런 식으로 하죠. 자, 락탐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락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에 어떤 그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하는 약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가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항생제라는 말을 쓰죠. 항생제. 그죠? 근데 그 항생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페니실린 들어봤죠? 페니실린에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의 구조를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 구조하고 그 다음에 락톤 구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카르보닐, 여기에 카르보닐, 그 다음에 고리, 여기는 O인데, 뭐가 들어가 있나? 지금 N이 들어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O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락톤이라고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N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락탐이라고 해주게 되는, 락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페니실린을, 항생제를 중에서 페니실린이 포함된 항생제를 대개 우리가 뭐라고 하나? 베타락탐 항생제라고 합니다. 베타락탐.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요 위치가 알파가 되는 것처럼 요 위치가 알파가 되죠. 그 다음에 락탐이 형성되는 마지막 탄소가 뭐냐면은 베타 위치에 있는 탄소라. 그래서 이것은 베타락탐. 그래서 베타락탐 항생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NH도 될 수 있고 N 뭐가 되나요? 다른 그룹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뭐 여기에 메실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되는데 이것은 4 멤버들이고 4 멤버들 락탐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5 멤버들 락탐 해도 되는데 여기서 알파, 베타, 겜마 락탐, 베타 락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나요?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들, 데리베이티브스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 화합물은 CN 삼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화합물들은 뭐가 있었나요? 반드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있었죠. 카르보닐 그룹이 있으면서 애시드, 그 다음에 에스테르, 그 다음에 아마이드, 그 다음에 은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락톤, 그 다음에 락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줬는데 이게 갑자기 왜 나이트릴이 여기서 나타날까요 하는 거죠. CO가 있는 것은 아닌데 반응은 CO가 있는 거하고 같은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이트릴 그룹을 즉 사이아노 그룹을 어느 파트에다가 결과적으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의 파트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다른 어떤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R, C, N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뉴클레오 파일이 있으면은 이 뉴클레오 파일이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나요?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가지. 왜?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뉴클레오 파일은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뭐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카르보닐을 하고 생긴 모양은 삼중결합이고 이중결합이고 하나는 CO고 하나는 CN이지만은 뉴클레오 파일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동일하게 카르보닐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항상 뭐가 되나 CN의 C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뭐가 되나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 패밀리에 속하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0장을 시작을 하면서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들은 어떤 반응을 잘한다 예측을 했죠. 어떤 반응을 잘하나요? 이런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튜션 하는.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있습니다.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카르보닐 그룹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OH가 라든지 아니면 OH가 다른 것으로 바뀐 그 다음에 이것은 아실 할라이드, 그 다음에 은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에스테르, 그 다음에 아마이드 형태로 어떤 그룹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선수가 등장을 하나요? 여기에 뉴클레오파일 진액체가 있고 여기서는 어떤 선수가 여기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전자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전자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겠나? 여기 둘이 만났어.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전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가스. 전자가 여기까지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까지 가스 스탑을 한다면은 이미 여기에 있는 요 탄소는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의 결합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전자를 또 밀어넣어 주게 되면 10개, 5개의 결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 우리는 4개의 옥텟트 룰에 맞춰야 된다. 8개의 전자에 의해서 결합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어떤 반응을 하겠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는 뭐가 되나? 우리가 카르보닐에서 하나는 시그마 본드, 하나는 파이 본드가 되는 거죠. 그럼 시그마 본드보다는 파이 본드가 약하니까 요 중에서 약한 결합을 하나를
떼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되겠나요? 여기서 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겠죠. 뉴클로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G그룹이죠. G그룹이죠. 그 다음에 O-가 되면서 뭘 하려고 그러나? 여기서 반응이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뭐가 되나? C. 안 끊어지죠?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뉴클로파일이 강하게 붙어 있다면 안 끊어지죠? 그럼 뗄 수 있는 것은 G가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은 세 개 다가 안 떨어져 나가든지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 G가 이와 같은 OH라든지 CL이라든지 OCOR이라든지 OR-라든지 NR2 뭐가 되나요? 아실 할라이드, 그 다음에 은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에스테르, 아마이드에 있는 그룹들은 뭐를 여기에서 그럼 내가 떨어져 나가 줄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떨어져 나갔어. 그럼 생성물이 뭐가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와 같은 그룹들을 다 뭐라고 그러나요? 카르복실릭 애시드와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들이죠. 유도체들이라. 근데 이 유도체들은 어떤 반응을 잘한다? 뉴클로파일하고 반응을 잘한다. 왜? 당연하게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왜?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뉴클로파일하고 반응을 잘한다. 그래서 뉴클로파일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서 전자를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반응을 여기서 끝낼까? 뭐가 되나? 다시 전자를 내려주면서 뭐가 하나? 리빙 그룹이 하나가 있다면은, 떨어져 나갈 그룹이 있다면은 있네. 전자를 아래로 내려주는 거죠. 리빙 그룹이 떨어지는 게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나요? 여기에 알데하이드에 CH3에 마이너스에 Mg에 플러스에 Cl 마이너스. 이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에서 카르보닐이 있었죠.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어디로 오나? 이렇게 치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생성물을 여기 보면은 뭐가 되나요? 생성물이 생성되는 것은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자를 이렇게 내려주는데 뭐가 되나? 이게 안 떨어져 나가죠? 요거 안 떨어져 나가죠? 요거 안 떨어져 나갈 게 없죠. 전자가 갈 데가 없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반응이 끝이라. 더 이상 반응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산성용액을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요 플러스를 잡든지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물에 있는 H를 잡으면서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성물은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는 이 그룹이 OH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상황에서 전자를 여기서는 밀어줄 데가 없죠. 밀어주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되나? 여기서 반응을 끝내려고 하니까 뭐가 되나? G가 내가 떨어져도 되는데요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네요 하면서 뭐야?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되는 거죠. 왜? 처음에 카르보닐 그룹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OH나 CL이나 OCOR이나 OR이나 NR 아마이드 그룹이 아민 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NR2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게 하나는 떨어져 나가고 하나는 뭐가 되나? 여기서 들어가는 뉴클로파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또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들이라. 그런데 반응을 시키고 나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 뭐만 바뀌었나요? 이게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뉴클로파일이 뭐가 됐나? 치환이 된 거죠. 하나는 떨어져 나가고 하나는 새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반응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뭐가 되나? 여기를 꽝 이렇게 잘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클로필릭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실 그룹처럼 여기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다? 치환이 잘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뉴클로필릭 सब스티션이 잘 되고 결과로 봐서는 뉴클로파일이 리빙 그룹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떼내고 그 다음에 요 대신에 이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취한 반응. 그래서 친액성 아실 취한 반응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나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들은 어떤 반응을 잘한다? 뉴클로필릭 아실 substitution 친액성 아실 취한 반응을 잘한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그 다음에 유도체,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의 그룹들이 어떻게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은 이미 sp2 혼성계도 함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각 평면을 이루죠. 그래서 120도를 이루고 있는까지 돼. 그런데 이것을 잠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전자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겸승도가 큰 O 쪽에 약간 끌려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델타 부분적으로 이쪽이 전자가 많고 여기가 전자가 부분적으로 부족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카르보닐 그룹에서 전자를 당겨지니까 이까지 전자를 그냥 밀어주면 뭐가 되는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 두 개를 줬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생기는 거죠. 카르복실릭 애시드나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들은 어떤 레조넌스 구조를 가질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레조넌스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형태의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레조넌스 구조를 봤을 때는 안정한 형태다 하는 거죠. 왜? 전자의 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모양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를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G라고 해당된 화합물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Cl-가 들어가는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O-가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OH,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NH2- 이런 것들이 잘 떨어져 나겠구나.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잘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케이, 이것은 뭐가 되나요? 잘 떨어져. 이것도 웬만큼 잘 떨어져. 그런데 이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죠.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겠나요? 다시 여러분들이 유기학 처음 시작할 때
Ka 아니면 pKa 그 다음에 산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 수소가 잘 떨어지느냐가 되겠죠. 잘 떨어지느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이 뭐가 되나요? 산과 염기 반응에서 얻어지는 것을 짝산 그 다음에 짝염기라고 했죠. 그때 기본적으로 HCl은 매우 강한 산이 됐죠. 그 다음에 HCl이 물하고 만나가지고 뭐가 되나 H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 H3O 플러스든지 H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되면은 Cl 마이너스는 아주 강한 산인 HCl에 뭐가 되나 짝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산성도와 염기도의 방향은 항상 거꾸로 됐죠. 그러면 이것이 매우 강한 산이라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Cl-는 매우 약한 염기, 매우 약한 친액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Cl이 만약에 떨어져 나온다면 이것은 실제로 매우 약한 염기고 매우 약한 친액체니까 자기는 만족하는 거죠. 다시 치고 들어갈 강한 어떤 뉴클레오파일이나 강한 염기가 된다면 다시 치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나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떨어져 나왔어. O-가 보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게 가능하죠. 레조넌스 불안정할 것 같은데 레조넌스 구조가 되니까 뭐가 되나? 그래 나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놈을 보세요. OH 어디에서 떨어져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평행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행반응이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는 산, 하나는 염기로서 사용됐을 때 이와 같은 산과 염기, 짝산과 짝염기가 생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반응이 안 가는 이유는 뭐겠나요? 이와 같은 이것이 산이 되든 이것이 염기가 되든지 이것은 매우 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지는 요 짝염기는 뭐가 되나요? 반응이 안 간다는 이야기는 매우 강한 염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매우 강한 염기는 다시 반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돌아와 버려. 그럼 요 같은 OH-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죠. OH-는 죽어도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하나요?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OH2 플러스는 죽어도 떨어진다. 많이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 OH-가 이거라. OH가 죽어도 안 떨어지는 이유는 OH가 떨어지게 되면 OH-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놈이 강한 염기가 되니까 강한 뉴클레오파일이 되니까 다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반응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썽을 피우는 게 OH-입니다. 강한 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지만은 여기서는 강한 염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떨어지겠구나. 왜? 떨어지더라도 다시 붙어버리니까.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되나? NH2-. 여러분들이 NH2-는 어디서 보게 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암모니아에서 H를 하나 떼내는 거죠. 근데 암모니아는 여러분들이 산으로 보나요? 염기로 보나? 100% 암모니아는 염기죠. 산에서 H를 하나 떼내는 게 쉽나요? 염기에서 H를 하나 떼내는 게 쉽나요? 염기에서 H를 하나 떼내는 것이 산에서 떼내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HCl에서 H를 떼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NH3에서 H를 하나 떼내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pKa 값을 비교를 해볼까요? 자, HCl에서 H가 떨어지는데 pKa 값은 -7이라. -7.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서 H를 하나 떼내는 것은 뭐가 되겠나요? pKa 값이 35라. 35. 그러면은 어느 만큼 암모니아에서 H를 떼내기 어렵나요? HCl에서 H를 떼내는 것보다는
암모니아에서 NH3에서 H를 떼내는 것이 몇 배만큼 어렵다? 10의 42승배만큼 어렵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떼내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아주 스트롱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이것도 더 잘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OH가 붙어 있는 것, 그 다음에 NH2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은 리빙 그룹으로 봐서는 very bad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리빙 그룹으로 봐서 그래도 잘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은 언하이드레이드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니면은 아셀할라이드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오는 것은 잘 떨어져 나오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것들은 떨어지다가 다시 붙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OH와 NH2도 요 비슷한 게 뭐가 되나? OH와 OH-O 비슷한 게 OR, OCH3-, OET-, OMe- 이런 것들이 다 요 OH-하고 비슷하게 이게 뭐가 되나? 잘 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뭐가 연기도가 커진다. 스트롱 베이스.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이것도 강한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이스는, 강한 베이스라는 이야기는 산과 연기 반응에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응은 안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여기에서 애시드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언하이드라이드,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에스테르, 아마이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나? 요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들이죠. 유도체들인데 우리가 뭘 떼내려고 한다면은 요런 그룹들은 잘 떨어지고 요런 그룹들은 잘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OH, 여기서부터 OR, NH2는 가능하나 뭘로 안 쓰는 게 좋다? 쳐가지고 떼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떼내고 싶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써줘야 되겠지. 요 화합물 자체로 봐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반응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안정도가 크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뭐가 되나요? 스테빌리티가, 안정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짝산, 짝연기 개념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아셀할라이드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Cl-, HCl에서 떨어져 나오는 Cl-와 같은 형태고, 그때의 H는 잘 떨어지게 되죠. 그때의 pKa 값이 한 -7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마이드 이야기를 했었죠. 암모니아. 이때의 요괴값이 상당히 높죠. 이거하고 이 차이를 본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HCl에서 H를 떼내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다이에슬, 다이알킬 아민에스, 이게 암모니아에서처럼, 암모니아 한 35도이지만 여기에 알킬 그룹이 있으면은 또 더 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에 요 정도 35라고 하더라도 요 전체가 42승배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42배만 해도 큰데 10의 42승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언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에스테르, 이런 것들이 요것은 적당하게 해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요것만 떼는 것도 한 OH- 한 16, 그 다음에 OR- 되게 한 16에서 한 18 정도의 pKa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놈들이 뭐가 되나?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강한 염기, 강한 뉴클로파일로서 역할을 하니까 떼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들의 스테빌리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CN 그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CN 그룹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은 형태로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뉴클리오 파일이 있으면은 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CN이지만은 반응하는 것은 카르보닐 그룹하고 같은 형태로 반응한다. 그래서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의 패밀리에 나이트릴 그룹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들에 대한 이름은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 주느냐? 가장 그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애시드, 이게 이제 카르복실 애시드에다가 이게 CL이 있으니까 카르복실릭 애시드죠. 애시드에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이제 불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불러줄 수도 있는가 하면은 요 그룹이 아세틸이라 그래서 아세틸 그룹에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가 있는 건 아세틸 클로라이드 아니면은 요 그룹 이름은 사이클로헥산에 그 다음에 카르보닐 있죠. 카르보닐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본다면은 요 아세틸 클로라이드는 실제적으로 아세틱 애시드에서 이것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이클로헥산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 이것이 CL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이름은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신,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파트가 결과적으로는 OH가 된다면은 부타노익 애시드가 됩니다. 부타노익 애시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2 포지션에 이게 2메슬 부타노익 애시드에서 이게 OH가 떨어져 나가고 CL이 바뀐 것이니까 2메슬 부타노일,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런 경우는 부타노익 애시드를 뭐로 이렇게 부타노일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름을 이게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경우는 사이클로헥세인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이렇게 생긴 화합물들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경우를 언하이드라이드인데 양쪽이 같은 걸 시메트리컬 언하이드라이드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그룹은 기본에서 본다면은 어디에서 아세틱 애시드에서 온 거죠. 아세틱 애시드가 두 개가 붙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세틱 그 다음에 언하이드라이드, 그죠?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이 된다면은 뭐가 나나? 벤조익 언하이드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한쪽은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에서 온 거, 한쪽은 아세틱 애시드에서 온 게 되겠죠. 그래서 벤조익 그 다음에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우리가 이스 화합물을 불러줬을 때 에슬, 메슬, 이스라고 불러준 것처럼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아세틱 그 다음에 벤조익 두 개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A 그 다음에 벤조익 알파벳 순으로 그래서 아세틱 그 다음에 벤조익 언하이드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이와 같은 언하이드라이드 화합물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되게 이와 같은 애시드 화합물 있죠? 여기서 이와 같은 애시드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차해서 실제적으로는 여기다가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산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대충 되겠나요?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이 OH가 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은하이드라이드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한 이스 합성에서와 마찬가지죠. OH가 양쪽에 있는 놈을 뭐라나 산을 가지고 한쪽을 OH2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OH가 치고 들어가면서 물이 빠져나오고 이스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CH3에 CH2에 OH 플러스 CH3에 CH2에 OH. 그럼 여기서 뭐가 되나? 산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아있는 것은 이게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OH는 죽어도 안 떨어지지만 OH2 플러스는 프로토네이션을 하고 나면은 잘 떨어진다. 그러면서 생성되는 것이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나요? H를 떼내면은 빠져나가게 되겠죠. 물을 쓴다든지 하면서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다이에슬 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은하이드라이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스테르 화합물들은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느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봐서는 에스테르 화합물에서는 요 패턴은 동일하죠. 지금까지 요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가 어떤 그룹이 붙어 있는가를 여기에 어떤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추항기로 봐야 되겠죠. 여기가 에탄 이죠? 에테인에서 이게 추항기로 있으니까 에틸 그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부틸이 되죠. 그다음에 이 형태가 3차죠. 터셔리 3차 부틸, 터셔리 부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아세틱 애시드에서 온 거죠. 아세틱 애시드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그룹을 이게 추항기 그룹이 되죠. 그럼 추항기 그 다음에 요게 그럼 추항기가 되고 요것이 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항기 메인 되죠. 그런데 요것이 아세틱 애시드에서 왔는 요는 화합물들이 요 에스테르 형태로 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세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아세테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에실 그룹이 있죠. 그래서 에실 아세테이트. 그죠? 에실 아세테이트. 우리가 유기학 실험실에서는 이와 같은 에실 아세테이트는 용매로서 우리가 어떤 그 칼럼으로 분리한다든지 이럴 때에 TLC를 찍어본다든지 할 때에 이와 같은 에실 아세테이트를 용매로서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용매들이 헥세인, 그 다음에 에실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다이크로메테인, 그 다음에 메테인 이런 화합물들을 주로 많이 메탄올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에실 아세테이트고 에실 아세테이트 구조는 여기에 에스테르 형태인데 아세틱 애시드가 되죠.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에서 여기가 H 대신에 CH2, CH3가 있는 화합물. 그래서 이것을 에실 그룹이 되는 것이고 아세틱 애시드에서 온 요 형태를 우리가 아세테이트라고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로 봐서는 에실 아세테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불러주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아까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사이클로헥세인에 카르보닐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이클로헥세인에 그 다음에 카르보닐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세틱 애시드에서 아세테이트가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에스테르 형태일 때에 사이클로헥세인 그 다음에 카르복실레이트, 아세테이트,
카르복실레이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게 취한기로 들어가는 거죠. 뭐가 들어가나? 터셔리 부틸,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세인 카르복실레이트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사이클로헥세인 카르복실레이트에 뭐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가 붙어 있는가? 여기에 터셔리 부틸 그룹이 붙어 있다. 그래서 취한기를 먼저 불러주고 그 다음 메인 이게 터셔리 부틸, 사이클로헥세인 카르복실레이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카르보닐 그룹 다음에 아민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것도 아세틱 애시드에서 유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세테이트라고 했었죠.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마이드 형태죠. 그래서 아세트 아마이드, 아세테이트 에스테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뭐가 되나? 아마이드죠. 그래서 아세트 아마이드. 그 다음에 요는 경우에 벤저 아마이드, 벤조익 애시드에서 왔고 벤조 아마이드. 그 다음에 요는 경우에는 요 그룹의 아마이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요 그룹만 본다면은 요 부분은 카르복사 요것만 본다면 카르복사 아마이드가 되죠. 카르보닐에 그 다음에 NH2 카르복사 아마이드인데 요 카르보닐 그룹이 어디에 붙어 있다? 사이클로펜테인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 뭐가 되나? 사이클로펜테인에 카르보닐이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이클로펜테인의 2번 위치에 1번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메실 그룹이 있는 그래서 2메실 사이클로펜테인 그 다음에 카르복스 아마이드 아니면 카르복스 아마이드 이렇게 되겠죠. 카르복스 아마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아마이드 화합물들도 우리가 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불러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와 같은 형태에서 온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이게 뭐냐? 포믹 애시드죠. 개미산이라고 하는 포믹 애시드인데 포믹 애시드에서 왔으니까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포믹 애시드에서 왔으니까 포믹 애시드에서 왔죠. 그 다음에 이게 포믹 애시드에서 왔으니까 아마이드 형태니까 포름 아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지금 여기에 에슬 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에슬 그룹은 지금 에스테르에서는 그냥 에슬 아세테이트 이렇게 해주면 됐죠. 그런데 이것은 에슬인데 아마이드 경우에서는 확실하게 이 에슬 그룹이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다? N에 붙어 있다는 것을 명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N 에슬, N에 에슬이 있는 뭐가 되나? 요 자체가 포름 아마이드죠. 포름 아마이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기실험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기웃기웃 해보게 되면은 많이 쓰는 용매 중에 DM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겠나 하는 거예요. DMF. 자, 이 화합물은 정확하게는 이와 같이 씁니다. 다이메슬 포름아마이드입니다. 그래서 다이메슬 포름아마이드에서 D, 그 다음에 메슬 M, 그 다음에 포름아마이드에서 M 해서 F 해서 이와 같은 DMF라고 하죠. 자, 요 화합물이 N에슬 그 다음에 포름아마이드. 그러면은 이 구조는 뭐겠나요? 다이메슬 그 다음에 포름아마이드. 실제적으로 이 구조는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DMF예요. 그럼 DMF는 다이메슬 포름아마이드인데 좀 더 정확한 이름은 뭐 어떻게 불러주면 되겠나요? 지금 여기가 N
에슬, 그 다음에 포름아마이드. 그럼 여기는 뭐가 되나? N에 메슬, 그 다음에 메슬, N-메슬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한 이름은 N, 여기에 N, 그 다음에 또 다른 N에 이렇게 하나. N에 메슬, N에 메슬. 그래서 N, 여기에 N 한 번 할 때 N, 에슬 되는 것처럼 여기 N,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다이 메슬 포름아마이드. 또 어떤 경우는 또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N 프라임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N 다이 메슬 포름아마이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화합물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벤조익 애시드에서 온 거죠. 그래서 벤조익 애시드에서 왔을 때 우리가 벤조아마이드라고 했죠. 벤조아마이드에 이것이 벤조 그다음 아마이드 행태인데 N에 메슬 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N에 됐죠. 아까 여기처럼 N에 그다음에 다이메슬 그다음에 벤조아마이드. 자 이렇게 되겠죠. N에 이쪽 N에 여기에 메슬 그룹 하나, 여기 N에 메슬 그룹 하나. 그래서 N에 메슬 하나, 또 N에 메슬 하나. 그래서 다이메슬. 그다음에 벤조아마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트릴 화합물은 그냥 나이트릴 화합물은 CN이 있을 때는 나이트릴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되죠. 그러면 뭐가 되나? 부테인 되죠. 네 개. 부테인 행태인데 CN 그룹이 있다 해가지고 부테인, 나이트릴 이런 식으로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는 CN을 다시 독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부테인, 나이트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죠. 부테인, 나이트릴의 2분 위치에 메슬 그룹이 있는. 그래서 2메슬 부테인, 나이트릴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나이트릴 그룹이 두 개죠. 두 개라고 보게 되면은 아세틱 애시드에서 아세토 나이트릴 아니면은 또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면 에테인 나이트릴 이런 식으로 불러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최한기로 붙어 가지고 있을 때는 요 화합물이 메인이 되면은 사이클로헥세인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게 요 화합물의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요 화합물에 여기서 1번이 되는 거죠. 2번에 CN이 있을 때는 나이트릴이라고 하지 않고 취한기로 붙어 가지고 있을 때는 사이아노 그룹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위치에 사이아노,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세인,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두체들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정확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구조가 어떻고, 그 다음에 구조를 정확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어디에 전자가 많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전자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카르보닐 그룹의 전자가 카르보닐 그룹의 C의 전자가 부족하니까, 거기는 뉴클로파일이 들어가기 쉽다. 그래서 그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두체들은 어떤 반응을 잘한다? 뉴클로필릭 아실 서브스티션을 잘한다. 친핵성 아실 취한 반응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또 잘 떨어져 그렇게 반응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는 것들 중에서는 CL이나 그다음에 언하이드라디 계통은 잘 떨어져 나가지만은 뭐가 OH나 NH2는 이놈들은 말 잘 안 듣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종류의 화합물들을 반응 패턴이 비슷한 뭐하고 카르보닐과 비슷한 CN을 묶어 가지고 전체를 나이트릴 그룹도 포함해서 어디에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패밀리 유도체 패밀리의 나이트릴 그룹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화합물들은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느냐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성질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